20% 웃돈을 줘도 사고 싶다. 줄까지 서서 20%더 얹어 사는 사람들. 이게 지금 중국 뉴스의 실제 헤드라인입니다. 요즘 한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중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바이코리아 주식 사기 열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상장된 한국 관련 ETF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실제 자산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이례적인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생수를 사려는데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저 생수 1,200원에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처음엔 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 제정신인가 싶겠죠. 그런데 웃음이 가시고 나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걸까?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단체로요. 그들은 중국 투자자들로 20%를 더 주고서라도 반드시 사려는 대상은 한국 반도체, 기꺼이 줄을 서서 망설임 없이 매수합니다. 지금 중국의 큰 손들이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프리미엄을 내면서까지 미친 듯이 사들이는 단 하나의 티켓.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의 하루 거래 대금이 최근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ETF가 중국 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2조 원어치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 주식 가격보다 20%나 비싼 웃돈을 얹어서요. 이게 단순한 투자 열풍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이 기묘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훨씬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얘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고 그 균열 사이로 수백조 원의 자본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선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GDP만 봐도 1경 8천조 원에 달하죠. 그런데 왜 그 돈이 해외로 자유롭게 못 나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수영장과 같습니다. 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배수구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수구가 있긴 한데 정부가 그 밸브를 꽉 잠그고 있어요. 이 밸브의 공식 이름이 바로 자본 통제입니다. 중국 국민은 외환 보유 한도가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1년 동안 환전할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을 환전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수영장 안의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선택지가 몇 가지 없습니다. 중국 주식, 중국 부동산, 중국 채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 문제입니다. 첫째, 부동산. 한때 중국의 부동산은 신화였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전 국민이 빚을 내 집을 샀죠. 그런데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연속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그 신화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고점 대비 30에서 40%까지 하락했어요. 부동산에 넣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둘째, 주식. 중국 증시는 정부의 입김에 너무 강하게 흔들립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인이 한마디 잘못했다가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걸 지켜본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셋째, 채권과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합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세 곳 다 막혔습니다. 수영장 안에 갇혀 있는데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부자들, 중산층 투자자들은 절박해졌습니다. 내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지킬 수 있나? 그리고 바로 이 절박함이 아주 작은 구멍 하나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구멍의 이름이 바로 QDII, 해외 주식 쇼핑권입니다. QDII는 정식 명칭은 리파이드 도메스틱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쉽게 말하면 중국 안에 있는 돈이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티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엄격한 동네에서 딱 몇 명의 지정 대리기사에게만 운전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대리기사들만이 합법적으로 해외 주식이라는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면허의 총량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 20% 웃돈이라는 기형적인 현상이 탄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BTS 콘서트 티켓을 정가에 못 산 팬들이 암표상에게 2배, 3배를 주고 사는 것처럼요. QDII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 반도체 ETF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반도체를 살 수 있는 콘서트 티켓과 같습니다. 티켓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그 티켓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그 웃돈이 현재 20%, 즉 실제 한국 주식 가격보다 5분의 1이나 더 비싼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수많은 해외 자산 중에서 왜 하필 한국 반도체인 걸까요? 답은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그 AI의 핵심 부품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챗GPT를 사용하든,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하든, 메타의 라마를 사용하든, 모든 AI는 연산을 위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HBM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량의 95%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95%입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요. TSMC 같은 대만 기업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전 세계 AI 산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말이죠. 답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AI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은 AI라는 새로운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 바로 한국의 HBM 반도체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이 핵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한국뿐이라는 사실을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발이 묶여 있지만 한국 반도체는 전 세계 AI 서버의 필수 부품이다. 이 확신이 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실 중국 자본이 처음부터 한국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일본으로 향했죠. 하지만 일본 주식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자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옆 동네 한국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가격은 일본보다 훨씬 싸다. 이른바 저평가된 보물을 찾기 시작한 거죠. 중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일본을 대신할 혹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수익을 안겨줄 넥스트 히어로가 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이들이 운용하는 돈의 규모만 합쳐도 수경원 단위입니다. 이 거물들이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이해하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은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실적을 내는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주가는 보통 30에서 50% 낮게 거래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늘 한반도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주 환원 부족.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도 그 돈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오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주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죠. 셋째, 불투명한 지배구조, 총수 일가 중심의 경영, 순환 출자 구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한국 주식은 수십 년간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변화 하나, 밸류업 프로그램.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낮은 기업들을 공개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마치
일본 정부가 몇 년 전 같은 정책을 펴서 재팬 프리미엄을 만들어냈듯이요. 실제로 일본 증시는 이 정책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변화 둘, 미중 갈등이 한국을 반사 이익의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미국은 중국을 빼고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대만보다 안전한 한국이 그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변화 셋, AI 수요의 폭발.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의 AI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사양 산업이라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월가의 거물들은 이 세 가지 변화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자, 이제 이 현상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웃돈을 주고 한국 주식을 산다는 것, 월가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한국은 항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의 주식을 사서라도 그 공급망에 줄을 대고 싶어 합니다.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오히려 한국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쪽 강대국이 서로 한국만큼은 놓칠 수 없다며 돈을 싸들고 달려드는 형국이죠. 이제 한국은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차지하려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냐? 발 빼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 엔비디아가 $100를 넘었을 때 모두가 거품이다,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나요? 수천 %를 날아올라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반도체는 이제 겨우 시동을 걸었을 뿐입니다.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라면 한국의 반도체는 그 두뇌가 생각하게 만드는 심장입니다. 심장 없는 AI가 존재할 수 있나요? 서구권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했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옆 동네 친구들이 20% 웃돈까지 줘가며 탐내는 이 금광을 정작 주인인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지금 경제적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는 끝났고 자국 주식도 믿기 어렵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 투자자들이 한정된 해외 쇼핑 창구를 통해 자산을 지킬 피난처를 찾고 있고 그 피난처로 선택된 곳이 바로 한국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AI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부품, 그 독보적 경쟁력 때문이죠. 그리고 이 흐름에 월가의 대형 자본까지 가세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고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 변수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글로벌 자금은 이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주식을 사야겠다, 말아야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적